21년 4회 교통기사 기출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6번 기존의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하는 구간을 버스를 포함하는 다인승 차로로 전환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닌 것은 했어요. 버스만 다니다가 버스도 되고 HOV도 된대요. HOV가 뭐냐면 High Occupancy Vehicle이라고 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차 이런 뜻이에요. 즉 큰 차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니발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전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이거 버스만 다니다가 버스랑 다인승이랑 같이 다니게 한대요. 그럼 버스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우리만 누리던 걸 다른 다인승 차들이 섞이면서 내 차가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버스 노선 승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탈하겠죠. 난 지하철 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죠. 변화가 아닌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기존 버스 노선 승객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네, 요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기존 버스 노선 운행 효율성 감소하겠죠. 버스만 다니다가 다른 차들이 들어오니까 다인승차로 주변 도로 정체가 완화되고, 왜냐하면 다인승차로 주변에 도로 정체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게 다인승차가 버스 전용차로도 이용을 하니까 다인승 차량 승객의 통행 시간이 감소하겠죠. 이 차로도 이용할 수 있고 저 차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그린실드 모형을 따르는 교통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미 교통률에 대응하는 밀도는 하나만 존재한다. 교통률이랑 밀도 Q랑 K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UK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요런 그래프, 이쪽에서 요런 그래프가 있죠. 여기 Q구, K구, U구, Q구.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교통률에 대응하는 밀도, 여기 교통률이 있으면 대응하는 밀도가 두 개가 있어요. 틀렸죠? 이게 그린실드 모형이잖아요. 그죠? 임의의 교통률에 대응하는 속도는 또 하나만 존재한다. 교통률이랑 속도, 요 그래프죠. 교통률에 대응하는 속도가 또 두 개씩 있죠, 다. 그죠? 틀렸고. 임의의 속도에 대응하는 밀도는 하나만 존재한다. 속도에 대응하는 밀도는 하나씩만 존재한다. 하나씩만 존재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3번이 맞아요. 강제로에서 밀도가 높으면 교통률은 커진다. 밀도가 높으면 교통률이 점점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는 거잖아요.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비상주차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고속국도에서 설치 간격은 750m를 표준으로 한다. 맞죠 이거? 이게 원칙이죠. 비상주차대가 뭐예요?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터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차들 이렇게 와서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요 구간이 이제 비상주차대죠. 보통 간격이 길면 또 파가지고 이렇게 또 파놓고 이렇게 하는 거. 750m를 최소 유지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맞고요. 고속국도 주간선도로의 우측 기록계 폭언이 3.0m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 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된다. 3.0이 아니라 2.0이죠. 2.0 왜 2.0이에요? 2.0이 미만이 되면은 차로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가 여기 딱 서 있으면 비켜갈 수가 없어요. 2.0 미만이 되면 차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로 폭이 충분해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비켜갈 수도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2.0 미만이면 무조건 여기 뚫어가지고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차가 비켜갈 수 있게끔 해주고, 얘가 또 일로 들어와서 통행에 영향이 없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3.0이 아니라 2.0이에요. 2.0 기준이니까 또 잘 외우고 계십시오. 답 2번이에요 비상주차대의 설치 간격 결정 시 고장차가 그대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력으로 밀어 대피할 것인가를 감안한 가는 거리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750m를 하는 거예요. 차로 고장난 거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700m, 800m 이 정도는 죽을 둥 살 둥 밀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밀기 어렵다 판단한다는 얘기죠. 표준형 비상주차대의 폭은 3.0으로 한다. 그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차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차가 들어가서 원활하게 다른 차들이 영향 없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또 차도 고치고 뭐 이런 수리 공간도 사람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는 그 수리 공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폭을 3.0m로 해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횡단보도 육교 구조 기준이 틀린 것은 해서 육교요. 우리 다리 건너 다니는 그거요. 그 생각하시고 문제 보죠. 난간의 높이는 1m 이상, 폭은 0.1m 이상이어야 한다.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난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달려 있죠. 요건데 요 난간의 높이, 요 높이가 최소 1m 이상. 그다음에 요 폭, 요 손잡이 폭 있죠. 손잡이 폭 이렇게 여기 손으로 잡고 있는 요 손잡이 폭이 10cm 이상 돼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난간의 높이와 폭도 다 정해놨습니다. 또 계단인 경우 경사도는 30% 이하여야 한다. 그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30%가 아니라 50%예요. 요 경사도가요. 요 밑변분의 높이가 여기에 50% 이하여야 돼요. 이거보다 경사도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니까 여기가 10cm에 5c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도육교 높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참이 뭐예요? 쉴참이거든요. 쉴참.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어요. 다시 또 계단이 이렇게 있고 쭉 평평한 데가 있고
지하철 같은 데 계단 가다 보면 이런 데 많죠. 여기가 계단참이라고 불러요. 혹은 휴식참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거 없으면 할머니들 계단 못 올라가죠. 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 요거 3m 초과할 경우에는 요거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보도교 높이가 3m를 당연히 넘죠. 그래서 거의 계단참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 높이와 단 너비의 표준은 각각 15cm, 30cm다. 단 높이, 요 계단의 요 높이는 15, 요 너비는 30. 이러면 50%가 되죠. 그죠? 요게 무슨 말인지 알면 2번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5에 30 맞죠? 네, 50%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요 경사도가 30%라고 지금 틀렸어요. 50%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3번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이용하는 정성적 예측 변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정성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느낌적이에요. 느낌적. 감성적이다 이런 말. 이 성이 요 성자예요. 느끼는 정도.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정량적이죠 이게. 이건 양이기 때문에 이건 측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성은 측정할 수 있어요? 감성도가 몇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느낌도가 얼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다면 정성적 변수예요. 보죠. 산업 입지의 형태. 그 입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몇 개라고 셀 수 있어요? 없죠. 생활 양식의 변화 추이. 생활 양식이 옛날 방식에서 현대 방식으로 변화가는 거. 이걸 셀 수 있어요? 없죠. 기술 및 사회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셀 수 있어요? 가치관 셀 수 없죠. 토지의 생산성 및 산업별 생산액 이런 거. 생산성이 얼마다. 생산액이 얼마다. 즉 정량 측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성 변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 건폐율이 65% 용적률이 910%일 때 건물의 층수는 했습니다.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 딱 이렇게 성냥갑처럼 딱 똑바로 생긴 건물이란 얘기인데 건폐율이 65래요. 여기 100이라는 면적이 있으면 여기가 65래요. 그리고 용적률이 910이래요. 그럼 이게 몇 층이겠냐 하는 건데 65가 몇 개 있으면 910이 되냐 이런 얘기죠. 910 나누기 65 하면 어떻게 돼요? 14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죠. 전체 토지 면적의 바닥 면적, 이게 이제 건폐율이고 전체 총 면적의 합, 그게 용적률이 되죠.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면 층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도로법령상 적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최대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려는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하는가, 이걸 20m라고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법 변경이 돼가지고 법에는 20m로 이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이게 5m로 돼 있어요. 고속국도는 30m라고 돼 있고. 그러면 법에는 20m예요. 시행령에는 5m로 돼 있어요. 그럼 뭘 따라야 돼요? 20m 이내니까 법은 20m 이내고 시행령은 5m 이내예요. 그럼 5m 이내에다 해야겠죠? 그래야 둘 다 만족하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답이 1번이에요. 이걸 20m 고르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법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법에는 20이지만 시행령에서는 5m로 돼 있다 하는 거. 고속국도의 경우는 30m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문제는 고속국도 및 기타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0m는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 문제. 102번 보행자의 안전한 차도부 횡단을 위해 보행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하는 시설물인 보행 횡단보도 중 2단형 횡단보도로서 차도 중앙에 교통섬이 있는 형태로 넓은 도로에서 교통처리 효율 제고를 위해 적용되는 횡단보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중간에 이렇게 섬이 있어가지고 걸음 느리신 할머니 같은 분들은 여기서 건너서 좀 기다렸다가 또 트럭불 나면 차가 먼저 가고 그 끝나면 이제 넘어가는 이런 방식. 한번 쉬었다 가는 거. 2단형 횡단보도라고 하죠.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태거드라고 해요. 스태거드 횡단보도. 스태거드가 무슨 뜻이에요? 시차를 둔 이런 뜻이거든요. 시간적 차이를 두었다. 스태거드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건너고 여긴 차 가고 또 여기서 이쪽 건너면 또 여기 차 가고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기법을 또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설물이죠. 스태거드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108번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에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교차로 통과가 가능하고 임계감속도로 감속하더라도 정지선에 어려움 없이 정지할 수 있는 구간의 명칭과 해당 구간이 발생하는 원인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황색 신호를 딱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정지선에 통과할 때도 황색 신호가 그대로 켜져 있다는 얘기죠. 교차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도 황색 신호가 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리고 끼익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를 해서 딱 정지를 해도 황색 신호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 요 존을 뭐라고 불러요? 옵션 존 이렇게 부르죠. 반대로 황색 신호를 딱 보고 그대로 통과를 했을 때 차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빨간불을 만나게 되는 거. 요 구간 내 들어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황색 신호 짧아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 딱 서고 싶은데 설래야 설 수도 없어요.
끽 섰는데도 이게 넘어가는 거죠. 정지선에 정지할 수가 없는,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게 되는 요 구간 뭐라고 불러요? 이건 딜레마 존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옵션 존이고 여기가 딜레마 존이죠. 따라서 모두 옳게 고른 것은 옵션 존이고 황색 신호 시간이 적정 황색 신호 시간보다 어때서? 길어서, 그죠? 커서 생기는 게 이 옵션 존이죠. 요 B 지점 있죠? 요 B 지점. 여기가 적정 황색 신호 시간 지점이죠. 네. 그거보다 크면 옵션 존, 작으면 딜레마 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통경찰이나 경찰 공무원 하실 분들, 신호 쪽 가실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쪽에 신호부에 가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